모의고사에서 수학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를 맨 처음에 풀 때 엄청 애를 먹고 되게 못 풀었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법을 찾아봤고 능동적인 공부법을 시도했습니다. 문제를 그냥 읽고 계산해서 정답만 찾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무엇을 의도했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. 삼각함수 단원을 배웠으면 합동 개념을 이렇게까지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의도로 문제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접근했습니다. 막히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과 관련 개념을 쓰고 그걸 저는 문제라고 정했습니다. 그리고 그 해결법을 보완해서 옆에 썼고요. 마지막 칸에는 예시를 넣었습니다. 풀다가 막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축소해서 조금 더 간단하고 쉬운 문제를 옆에 직접 만들어 예시로 쓰고 그 예시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옆에 적었습니다. 예를 들어 로그 함수 자리에 정수 개수를 구하는 문제라면 정수가 나오는 값을 여러 개 대입해보는 방식 같은 해결법을 써서 적었습니다. 같은 말을 하더라도 문제 속 표현이 다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두면 같은 말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 문제를 파악하고 푸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삼각함수 활용에서는 문제가 성립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. 예를 들어 삼각형을 결정하려면 세 변이나 한 변과 두각 같은 결정 조건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데 두 변의 길이만 주어지면 삼각형을 결정할 수 없으니 그냥 문제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꼴이 됩니다.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반드시 풀리도록 내니까 겉으로는 주변 길이만 준 것처럼 보여도 어떤 조건을 풀면 결국 세 변이 다 나오게 만들어둔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제가 성립할 수 있는 결정 조건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일일이 점검했습니다. 이렇게 해두면 주어진 문제를 푸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문제를 만든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능동적인 공부가 가능합니다. 그렇죠. 한 문장의 나열을 보니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이걸 구해야 한다라는 발상이 잡혔고 그 발상을 위해 이 난해한 조건을 풀면 관련 개념이 나오겠구나를 계속 생각하면서 풀었습니다. 그 덕분에 삼각함수만큼은 선생님보다 제가 더 잘 풀었다고 자신합니다. 네, 그 예시가 정말 중요합니다. 써놓기만 하면 스스로 납득이 안 가고 나중에 까먹습니다. 그래서 개념과 함께 직접 만든 간단한 예제를 적어두고 그 예제를 짧게 풀이까지 해두면 훨씬 기억에도 오래 남고 나중에 다시 들여다볼 때 기본부터 다시 되짚어 볼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.